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여러분의 매력적인 도서 목록을 위해서 독서 활동 시리즈로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멘토님, 독서 진짜 중요한 거 맞죠? 이 주제로 독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요, 독서요, 중요한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평가 받으려면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해결할 질문은 바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죠? 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죠?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목록 구성하실 때 책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내가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책들을 뽑아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 넣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책의 종류를 고르실 때 생기부 내용을 고려하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려요. 내 생기부 내용을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들, 3학년이라면 2학년이라면 1학년 때 했던 활동들, 그리고 1학년이라면 내가 학기 중에 했던 활동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생활을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도서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연계성과 확장성이에요. 지금 제가 6개의 질문을 읽어 드릴 텐데 이 질문에 내 독서 목록들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 스스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책을 읽으셨나요? 내가 수업 시간에 뭘 배웠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책을 찾아서 읽은 그런 목록이 구성되어 있나요? 두 번째, 사고의 깊이와 지식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요? 아까는 제가 궁금한 거를 찾아보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A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작품 말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도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 과학 시간에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이론을 주장한 그 과학자의 다른 내용들도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연계 확장시킨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전공과 관련된 서적이 있는가? 생각보다요, 여러분, 진로 희망에 진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써놓고도 독서 활동에 가보면 그 전공과 관련된 책이 단 하나도 적혀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 학생은 이 진로를 과연 어떤 탐색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택하게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얘가 이 진로가 진짜 뭐 하는지 알고 쓴 걸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진짜 그게 되고 싶으면 우리는 이 직업이 이거 하는 거 맞나? 라고 해서 관련된 책들을 읽어봤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게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관련된 전공 서적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다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책들이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도서들을 읽었는지.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서 목록은 전공에 대한 적합성, 관심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 사고의 깊이 등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들을 읽어서 내가 그 지식들을 어떻게 취합했는지 이런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읽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좀 묶어서 드릴 텐데요. 일단은 평가자들은 뭐가 궁금하냐? 여러분들이 읽은 책 자체도 궁금하지만 이 책을 이 학생이 왜 이 책을 골라서 읽었지? 하필. 요게 궁금한 거야. 계기나 동기, 선택하게 된 동기. 왜 이 책을 골랐을까? 제가요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데요. 그게 궁금해서 그 책을 골랐어요. 이런 식으로. 전 그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골라봤어요. 이런 식으로. 왜 그 책을 골랐을까?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나의 변화된 점, 영향.
요게 궁금한 거예요. 요게. 사실 이 책 자체보다도 요 앞과 뒤가 평가자들은 더 궁금해요. 아, 제가 그 책을 읽었더니요, 그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런 뒤에 변화된 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5번, 6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서 목록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서 목록을 매력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고를지를 고민하실 때 3가지 요소들을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매력적인 도서 목록 책 고르실 때요, 일단 영역을 고려하세요. 영역이 뭔데요, 멘토님? 여러분,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의 과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과목. 여러분 수업 시간 과목 배우셨잖아요. 내가 지금 뭐 2학년 때 배운 과목, 3학년 때 배운 과목,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과목 있잖아요. 우리는 각 과목별로 도서 목록을 적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각각의 과목들에 책을 넣을 것이 있는지 그 과목들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전공과 관련한 책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했구나,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라는 점수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멘토님, 아까 전공과 관련된 책, 제가 하려는 전공은 수업 시간 과목이랑 딱 맞는 건 아닌데 그건 어디다 넣어요? 바로 그것은요, 요 공통 영역에다 넣으시는 겁니다. 공통 영역은요,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나머지 이 과목들은요, 각 과목쌤께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별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신 거는 그 과목 항목에 기재가 되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 것은 공통 항목에 기재가 돼요. 그때 바로 이 공통을 여러분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책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과목에 연결시키는 어려운데요 하실 때 읽어서 공통에다 넣으시면 된다. 그럼 이 공통 부분의 목록을 좀 더 매력 있게 하시려면 이 진로명과 관련된 책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조금 더 폭넓게 나가셔서 그 진로가 되기 위해서 채워야 될 역량을 생각하시면 더 매력 있는 독서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간호사예요. 그러면 간호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은 이 진로명에 해당이 되겠지만 간호사로서 가져야 되는 역량,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혹은 뭐 환자와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는다면 의사소통하는 방법, 뭐 심리 이해하는 방법, 이런 책들을 골라서 이 공통사항에 넣어주시면 아, 이 학생이 이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채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더 좋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각 과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어에서 뽑아서 목록을 구성하실 때 무엇을 이용하시냐면 목차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목차.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외교관과 관련된 진로명과 싱크되는 거는 요게 들어가겠죠. 진로 공통에.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어떤 협상 능력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다. 그래서 협상의 기술 뭐 이런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역량과 관련된 걸로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역시나 공통에 넣어야 되는 거고,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지만 이번에요, 제가 사회 시간에 배운 목차를 쫙 살펴봤더니 뭐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과 관련한 키워드로 책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과목에 이 인권과 관련한 책을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할 때 각각 나라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적이 있군요.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각 과목별 독서를 넣으실 때는 그 과목에서 배운 목차를 활용하셔서 그 목차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 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된 책을 뽑아서 넣으시면 매력적인 목록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 공통에 진로와 관련된 것만 넣었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영역을 고려하셔서 골고루 과목에 책을 더 넣으실 때 지적 호기심을 해결한 모습들을 더 좋게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목록을 구성하셔야 돼요.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도서 목록이라 함은 열심히 한 활동과 연결 짓는 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릴 때 활동을 많이 한 거는 일단 기본이다. 많이 다양하게 한 건 기본이지만 그 다양한 활동 중에 나의 어떤 지적 깊이, 활동의 깊이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꼭 하나 보여야 된다. 요거를 강조드렸었는데 그때 그 깊이를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실험을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실험을 진행할 때 관련된 내용, 이론과 관련된 그 이론을 깊이 있게 설명한 책이 들어있다면 이 친구는 단순히 과학 실험을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진짜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지적 깊이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제가 또래 상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또래 상담이라는 게 사실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수다 떠는 수준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상담 분야 관련된 책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연습도 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또래 상담의 활동의 깊이가 확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학 점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단순히 문제만 열심히, 저 지난번에 50문제 풀었는데요, 이번엔 100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올랐어요가 아니라 수학 학습과 관련된 책을 넣어준다면 전에는 제가 이론을 배우고 그걸 단순 문제 연습풀이로 시험을 봤다면 이번에는 제가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한 후에 시험을 봤더니 더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습에 대한 자신의 깊이도 더 어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봉사활동을 잘 했어요. 그럼 봉사활동도 단순히 가서 그냥 시간만 채운 그런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고민해서 한 번이라도 갔을 때 진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깊이들, 활동의 깊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의 도구가 바로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가 잘한 활동을 깊이를 만들 때 여러분이 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팁 드릴게요. 바로 단점을 보완하는 목록을 구성하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맥락은 다 있어요. 이번에는 부족한 활동과 책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멘토님, 저 이번에 수학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수학 점수,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역량은 제가 종합전형에서는 점수나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수학 점수는 떨어졌을지언정 제가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저 그냥 포기하지 않고요,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제가 나중에라도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습 관련된 책을 넣으시고, 혹은 요것도 되게 궁금하시죠? 3학년 때 갑자기 진로가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거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로가 변경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한 흔적이 보여야 돼요. 그 흔적을 독서로 남기십시오. 정말 내가 이쪽으로 가도 될지 안 될지 정말 저 책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분야 딱 맞더라고요. 요걸 보이시려면 변경한 진로와 관련된 책 꼭 넣으시고요. 혹은 출결이 불량하거나 좀 세특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를 돌아봤는데 제가 제 생활 자세를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면서 저를 반성했어요. 요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킬링 포인트야, 여러분. 저는요, 별로 활동한 게 없어요. 아니,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활동한 게 있어야 책을 갖다 끼워 넣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런 친구들은 바꿔 순서를. 책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책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사에서 유명한 학자들과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론이나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이 정리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한 세계들 학자의 내용을 정리한 신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활동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과목에 세특으로 넣으셔도 되고 선생님께 제출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시키셔도 되고 책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활동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이 학생이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평가자들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활동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학생은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활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친구들은 우리 여름방학 때까지, 특히 고3 친구들 여름방학 때까지 제가 활동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 책에 관련해서 활동을 이끌어내신다면. 이해되셨나요? 제가 우연히 봉사활동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봉사활동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새로 신청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없는 활동을 새로 만드실 때 그 계기로 책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3개의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 목록을 구성하신다면 어떤 목록들을 뽑아서 넣으셔야 될지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과 함께 매력적인 도서 목록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